마을의 인사이트를 주는 책을 읽고 함께 나누는 북클럽 마을 인싸클럽 3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을 인싸클럽 진행을 맡은 이양입니다. 오늘도 저희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전히 뭐 하는 거 없는 217이라고 합니다. 왜 그래? 그 옆에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아마입니다. 네, 얼마 전에 방송으로 유튜브로 데뷔한 썸이입니다. 하이진이라는 이 닉네임은 사생활에서 쓰려고 했는데 이제 공적인 공간에서도 쓰게 돼가지고 좀 더 알릴 필요가 있는 하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락비입니다. 아, 또 까먹을 뻔했어요. 네, 안 시켜줘서 꼭 껴들었어. 네. 오늘 이렇게 또 6명이서 오늘 이 시간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자 어떻게 지내셨어요? 217님. 네, 이제 바뀐 거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하는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는 거 없어가지고 내가 너무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겠는 거예요. 되게 저 스스로가 안타까웠고 막 안쓰럽고 막 이랬는데 그래요, 잘 살고 있어. 되게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늦지막히 일어나서 밥 먹고 영어 공부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또 하루 끝나고 이게 너무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생활이지만 백수인 저에게는 양심에 찔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이제 뭔가 자연스러운 삶에서 뭐 좋은 거 하나씩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냥 음악 플레이리스트에 남이 모르는 음악도 하나씩 넣어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열심히 사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하루에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게 어때요? 늦지막히 일어나는 게 굉장히 아유, 늦지막히니까 그렇겠지. 네, 맞아. 늦지막히 주무시니까. 그쵸. 늦지막히 그래. 한 7시간 자요. 한 4시간 자요. 고마워요. 나 7시간 자요. 아니 잠이 안 와가지고. 왜 잠이 안 와? 4시간밖에 안 와. 왜들 이래요? 잘 자야 돼. 다음에는 잘 자는 모습으로. 그것이 또 라이프 스타일이 되겠죠. 예, 그렇죠. 네. 걱정이 많아서 잠을 잘 못 자나 봐요. 그런가? 저 잠 되게 잘 자거든요. 테라플루 먹어봐요. 지금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잔다고 못 자는 것 같은 이혜칠님 옆에 있는 또 하나의 백수가 전데요. 저 잠 잘 자고 있고요. 요즘에 근데 이제 다시 도봉에 남고 싶어서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와서 오늘은 특히 벌렁거리는 가슴을 안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도봉의 분들 혹시 네? 사람을 뽑으시는 도봉의 분들에게 뭘 잘하죠? 계시다면 뭘 잘하시죠? 얼른 어필해주세요. 어필할 게 없어서 안 왜 없어? 왜 없어? 왜 없어? 오늘의 주제에 딱 맞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음성 편지. 저 대리로 농장 지어드릴게요. 저 농사해드릴게요. 농장 관리 필요하신 분들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아무튼 네. 그 구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도봉에 남을 수 있는 자리가 오지 않아서 조금 걱정이 있는 하지만 잠은 잘 자고 있습니다. 네. 잠 잘 잠 됐어 우선. 맞아요. 건강하니까. 네, 저는 요새 내일이 진짜 친한 일명 쩔친 친구 결혼식이라서 그거 준비하느라 되게 정신이 없고요. 그리고 변화가 있다면 제가 먼저 선수 칠게요. 왜요? 저희가 어제래요. 지난번에 지적 자본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이칸야마 그 치타야가 저한테 너무 인상이 깊었나 봐요. 그래서 휴가를 쓰고 싶은데 어딜 갈까 하다가 사실 전 제일 가고 싶은 데는 인도예요, 원래. 인도인데 인도 갈 그 기간은 안 돼서 어디 갈까 하다가 정말 치타야와 도쿄에 진짜 유명한 계란빵이 있어요. 계란 샌드위치. 무슨 연관인 거죠? 개인 욕구? 딱 그거 2개 바라보고 도쿄행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오. 네. 언제 그래서 언제 출발하세요? 가요?
그래서 3월 9일에 제 옆에 계신 분과 와, 그럼 치타야 7번 가시네요. 6번이에요, 117님. 네, 그래서 가상의 세계 6번째는. 네. 하루는 정말 치타야에서 온종일 있기로 일단 일정을 짜놔서 치타야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써니님께서 치타야 하루 바라보고 간다고 하셨잖아요. 비화가 있어요. 무슨? 원래는 너무 가고 싶었던 곳이 치타야가 1순위라면 우리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중에 언제 갈 것 같아요? 첫날은 힘든가? 토요일? 아니 그래도 그쵸. 첫날은 가야 될 것 가야지, 같죠? 일요일 날. 네. 근데 저희는 마지막 날에 가요. 뭐가 우선순위였을까요? 계란빵! 네, 맞습니다. 계란빵이 알고 봤더니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계란빵을 먹어야 되는데 이동 경로에 치타가 있군요. 네. 그 계란빵 되게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되게 뭐 진짜 거대한가요? 제가 그래서 미리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저희 사실 아시죠? 다이어트 중인 거. 그리고 사실 다이어트 중이고 밀가루 끊었고 여러 가지를 다 끊은 상황에서 건강한 삶을 살겠다고 지난번에 다짐했는데 정말 거짓말쟁이가 순식간에 될 것 같아요. 치타야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휴가를 한번 떠나볼까 이제 그때 지적 자본론을 읽고 가서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좀 실행에 옮겨보자 했는데 이런 방향 괜찮겠다 하면서 사실 와 너무 좋아 이러면서 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오. 근데 이번 책을 읽고 나서는 바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아, 기대. 예. 좀, 예. 그래서 우선 저희가 3월 며칠이지? 9일날 갔다가 11일날 돌아오는 일정이라서 2박 3일? 네, 2박 3일 빡세게 갔다 오는 일정 안에 치타야를 넣었고요. 이제 다이카냐마 치타야도 있지만 이제 긴자 치타야도 있어가지고 긴자 치타야도 함께 가볼 생각인데 우선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한번 또 좋네. 찍어가지고 멋있다. 네, 올게요. 얼만큼 프리하고 얼만큼 하고 있는지 계란빵 먹는 것도 찍어주세요. 다음번에 만날 때는 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함께 가면 좋겠지만 그때 설명을 너무 잘했다고 해가지고 같이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담아올게요. 기대하겠습니다. 저요? 저는 어제 그 동에 있는 도도봉봉이라는 서점이 있어요. 네. 거기서 책을 한 7만원치, 8만원치를 사서 내가 어제 집에서 맥주를 사서 읽었어요. 와, 몇 권을 읽었어요? 맥주를, 책을 안주로 하신 거 아니에요? 맥주 그쵸, 먹으려고. 그쵸. 멋있다. 이 정도 해서 맥주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와, 진짜. 진짜요? 진짜 멋있다. 그래서 사는 게 별거 없구나. 그러네. 다 어떻게 무슨 이렇게. 책 읽었는데 사는 게 별로 이것저것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사서. 진짜요? 네, 제가 독립출판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거기 그런 관련 책도 읽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도도봉호 사장님이 그렇게 감사하셨다고. 네, 저한테 자꾸 뭐 더 주려고 하시고 막. 오. 그러니까 많이 파셔야 될 텐데 책. 네. 도도봉호 사장님, 나중에 우리 혹시 독립서점 뭐 이런 거 방송하게 되면 네. 한번 모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음.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락피디님은 네, 저는 그동안 평소처럼 지낸 것 같아요. 네, 평소처럼 지냈고 왜 말 많이 안 하세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지난 2회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 네. 2회 방송에 대부분 한 20분을 제가 날렸어요. 그러니까요. 되게 갑작스럽게 신속하게 진행되더라고요. 20분을 날린 이유는 저한테 아주 모질게 구는 모니터링 요원이. 요원이 한 있거든요. 네. 1회 방송 듣고 2회 방송 듣기도 전에 그렇게 떠들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상처받고 훅 잘려버렸어요. 근데 뭐 방송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제 말을 한 20분 빼니까 방송이 아주 깔끔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번에는 좀 말을 좀 적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좀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돼서 그니까요. 우리 한번 노력해봐요. 말 안 하기로. 제가 잘하는 거. 맞아요. 우리 172 응원해주기로 해요. 그럼 저희가 또 이제 팟빵에 올라간 이후로 저희 댓글들을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217님부터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어떨까. 근데 위에가 그 닉네임이시고 아래가 말씀 써주신 것이거든요. 네. 그 쌍리단길 님께서 올리신 글인데요. 취향을 설계하는 곳 도쿄 다이카냐마 마치다 뭐죠? 다이카냐마 다이카냐마 치타야 서점 가보고 싶네요. 책 방송과 정보까지 도봉구의 쌍문동 맛집보다는 창동역의 디자인이 있는 기획으로 자연이 있는 숲과 문화가 있는 서점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라고 하셨어요.
같이 갔으면 좋겠다. 쌍리단길님. 쌍리단길님과 다시 또 쌍리단길님이 다른 글도 써주셨는데요. 마을 인싸 클럽 방송 들으면서 도봉이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뭔가 질문을 던져주네요. 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써주시면 되겠네요. 다음번에 오늘 거 듣고. 쌍리단길 부담스러우시겠는데 쌍리단길님. 저는 59 레이디. 처음에 이거 591 오구일 아이디. 오구일 아이디. 그랬다가 되게 바보 취급당했는데 어쨌든 59 레이디님께서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가게 저는 살짝 공감했습니다. 에피소드 순위 1위의 위험 통통 튀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맞아. 네. 또 통통 1위 튀었다고? 했죠. 어쩌다가 이게 그 팟빵 팟캐스트 지역 부분에 에피소드 순위가 뜨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1위를 했더라고요. 저희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이 두 번째 에피소드는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아, 다들 열심히 일이- 하겠네요. 이유가 뭘까요? 1회를 듣고 아 별거 없네. 아닌데. 아, 이가 중요한 건데. 저희는 뭐 순위에 뭐 연연해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다 못하더라고요. 네, EJEJ1029님은요, 저도 다이어트 하는 중이라 건강에 옐로우 등이 켜져서 건강하게 빼자, 요요 없이 하려고 주 5회 열심히 운동하고요. 유튜브 보고 하다가 다치신 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칸야마 츠타야 6시간이나 그 안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기시다니 그곳이 궁금해지네요. 네. 우선은 다이어트 유튜브로 하시면 다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가지고 좀 도움되는 기구를 샀어요. 홈쇼핑으로. 촌리라고. 별거 그거 사셨군요. 다이칸야마 츠타에 6시간이나 있었는데요. 이번엔 한 8시간 있어볼 예정입니다. 와우. 비행기 시간이 되나요? 마지막 날인데? 네, 맞아요. 완전 마지막 막비행기 타고 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55ZZ유유님. 분리도서관에는 만화 서적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보유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특화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둘리가 연재됐었던 보물섬, 그와 경쟁했던 어린이 잡지들, 이후 나왔던 만화 잡지들 등, 그리고 국제 만화상들의 수상작들부터 마블, DC, 그래픽 노블, 유럽의 땡땡 등등 수집해 넣으면 만화 애호가들의 메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해주셨습니다. 너무 좋다. 진짜. 되게 상세하다. 마블 되게 이거 갖고 계신 거 아니야? 이분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어요. 조사. 만화 애호가실 것 같아요. 네. 우와. 동네 만화 애관 한 분은 아는데 혹시 그분인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댓글 많이 써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두 번째 책, 힙한 생활혁명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 책을 추천해주신 호스트 성희님께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어쩌다가 이걸 추천을 했는지 진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그냥 심플하게 설명을 하자면 저는 이 책을 선물 받았어요. 2년 전에 제 생일 때 책을 되게 좋아하는 언니가 있는데 저도 책 수집가거든요. 완독을 못할 뿐 집에 책은 많은데 네. 그리고 독립서적을 되게 좋아해요. 저도 그래서 독립출판사라든지 여행 가면 꼭 가는 데가 도서관, 독립서점 이런 데인데 그분도 이런 분이시고 평소에 제가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제가 생각나가지고 그냥 샀다고 하면서 선물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신기하게도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는 모르는데 제가 그냥 손에 집히는 거 아무거나 여행 갈 때 책 무조건 들고 가거든요. 근데 교토 여행 갔을 때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쭉 읽었어요. 그래서 더 인상이 깊어가지고 추천을 했던 거고요. 사실 여기 표지에 바로 나와 있는데 그냥 이 책의 내용은 그거예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서 지역 생산, 지역 소비로 그러니까 지역, 로컬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거 총 4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장이 미국의 새로운 변화의 파도가 나타나다. 두 번째가 음식을 통해서 삶의 방식을 바꾸다. 세 번째가 주변을 둘러보고 물건을 만들다. 네 번째가 자신의 장소를 만드는 문화 발신 채널. 이렇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작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조사할 때. 이분이 처음 이렇게 글을 쓰게 되고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대학 생활을 하다가 잡지를 만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 지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게 나는 키리를 신지 않는다? 맞나요? 아무튼 네 그거를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페미니스트 책 같기도 하지만 이분이 키리를 신지 않는 거는 자기가 키리를 신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뛰어다니고 몸소 체험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키리를 신으면서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자신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연주의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도 그냥 패션, 네. 그런 걸 추구하지 않고 자연, 지역에서 생산되는 옷들을 최대한 입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쭉 봤을 때 저의 판단은 에코페미니즘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되게 이분 자체도 관심이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네, 책 설명은 여기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여기서 되게 포틀랜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네. 했는데 제가 좀 포틀랜드도 조사를 다녀오셨나요? 다녀오고 싶었는데 다녀온 친구를 섭외했어요. 전화 연결 아니고 그런가요? 네, 친구에게 전화 연결도 되는데 우리가. 안 돼요. 장문에 카톡을 받았고 네. 그리고 또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이 있는데 그분에게도 미국인들은 포틀랜드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양쪽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네. 조사를 해봤어요. 네.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부담이셨나? 일단은 호스트 맞아.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예전에 저랑 동갑인 가족이 왔을 때도 너는 미국 간다면 어딜 제일 가고 싶어 했을 때 나는 뉴욕보다는 포틀랜드를 가고 싶어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완전 표정이 확 구겨지면서 왜 포틀랜드를 가? 시애틀을 가 차라리 LA를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걔가 왜 그랬을까 했는데 이제 다시 그 가족에게 물어보니까 포틀랜드가 미국인들에게는 되게 여기가 특색 있는 지역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Keep 포틀랜드 웰드. 영어 공부했어. 웰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포틀랜드만의 특이한 되게 특색 있는 거를 계속 유지하자 이런 문구가 포틀랜드 안에서도 되게 많이 벽면에 채워져 있대요. 그러니까 개성 있는 건가 그러면? 엄청 개성이 강하고 그래서 내가 그럼 한마디로 얘네들의 개성이 되게 강하다는 거네.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미국인들 중에서는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공산품 이런 것보다는 지역 생산 지역 물품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찾는 사람들이나 여행을 하지 공산품 막 뭐 그런 대량 것들을 생산을 좋아하는 안 하고. 분들은 굳이 포틀랜드를 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포틀랜드가 너무 좋아서 여행을 다녀온 그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그분이 가게 됐던 거는 그분도 저처럼 이런 독립서점 매거진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포틀랜드가 그 킴포크라고 네. 아시나요? 네. 그거를 만든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감명을 받고 싶어서 너무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냥 힐링차 포틀랜드로 떠났는데 되게 지역적인 특색이 강하다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되게 알죠? 지금 되게 진지해 지금. 그래서 지역의 물건들로 많이 자급자족하는 느낌과 서로 연대하고 있는 느낌이 되게 자기는 강했다고. 비록 여행자의 시선이긴 했지만 서울의 따릉이처럼 그런 공유
네. 공유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사회적 이슈를 담은 그런 편집쇼들이 되게 많이 즐비해 있어서 자기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명 깊었고, 또 가게 된다면 자기는 포틀랜드를 가겠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인 친구 없어요? 이제 미국인 친구 없어요? 미국인 친구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국인 가족.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에게 물어봤었고. 그래서 그냥 두 분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우리들 같은? 맞죠? 네. 힙한 있다면. 생활혁명은 그럼 배경이 미국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포틀랜드 아, 중심으로 이런 네. 미국 얘기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차네요. 네, 얘기 안 해주셨으면은 저희가 실질적인 그런 이미지 모를 뻔했네요. 그러네요. 그저 좋은 데라고 생각. 그니까요. 모두가 선망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뻔했어요. 그래서 미국, 아메리카.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힙한 생활혁명인데요. 사실 요즘 힙하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힙스터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그럼 힙하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힙스터는 누가 힙스터일까요? 보통 힙하다는 의미는 우리 호스트님께서 한번 보통은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우리 성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네. 이제 어디 가자고 제안할 때 처음 했던 단어가 뭐였냐면 제가 아주 힙한 곳을 알고 있어요였어요. 그래서 제가 힙 그 자체. 어머 세대 차인가? 그래서 나에게 힙? 나한텐 핫인데. 내가 맞아. 그래서 내가 배웠어. 힙 배웠어. 근데 이제 제가 힙이란 단어를 뱉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왠지 내가 우리 20대를 따라가려는 막 종종걸음으로 따라가려는 20대 아니세요? 40대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단어를 그때 어떠한 의미로 썼는지 궁금해서. 그때 당시에 썼던 힙은 트렌드. 트렌드. 정말 트렌드, 인스타 감성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갬성. 감성. 예, 여기서 갬성은 개인적 취향의 그 갬성이에요. 아, 진짜? 모르는 단어 아주 많죠. 그래서 저도 되게 이런 힙, 나름 트렌드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그런 거에 민감한 친구가 있는데, 걔가 먼저 저한테 얘기를, 야, 세상 힙한 데 있어. 가자. 이러는데, 그걸 나한테 써먹었어. 근데 되게 괜찮더라. 뭐만 하면은. 다 힙하대. 그리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게 기분 안 좋다가 너 오늘 되게 힙하다 하면 씩 웃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좋은 단어구나.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사용을 해봤죠. 근데 네. 여기서는 또 그거와 다른 그러더라고요.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희 217님께 가장 나이가 어리고 가장 힙할 22분 것 만에 같은. 이제 처음 말 네. 시작할 수 있는데. 오늘 좀 빠른데요. 멀미날 것 같아가지고. 점점 빨라져야지. 책에서는 힙하다는 의미를 그 저항 혹은 아웃사이더적인 요소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전 이게 정말 딱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포틀랜드나 뭐 일본 도쿄도 그렇고 어느 정도 자기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힙하다고 정의를 하는데 이게 대체 뭔가 보니까 트렌드에선 약간 벗어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걸 주목시키게 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약간 그런 건데 근데 한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갬성 그 SNS에서 따라가잖아. 흔히 보이는 그 갬성 트렌드를 힙하다고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서 좀 안타까웠고 진정한 힙스터가 바로 그런 저항하고 아웃사이더적인 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항하는 삶. 저는 근데 제 주위에 그리고 이 안에 힙스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누구죠? 아하, 저기 계시는 분. 아니요. 성희님 아니에요. 선생님 저항 안 해? 저는 힙스터일 수 있으나 더 힙스터가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렇죠. 두 표나 받은 이제 저하고 성희님의 네. 표를 받은 이제 아마님의 아. 우리의 힙스터다라고 생각했던 사실 이유는 맞아요. 진짜 네. 정말 자급자족의 삶, 음. 그러니까 정말 아날로그적인 삶이나 이제 진짜로 정말 얼마 전에 저희한테 네. 밤을 손수 까가지고 리틀 포레스트 영화를 이제 한국편 영화를 보면 네. 밤조림이 나와요. 아. 그 밤조림에
자기 이름을 아마밤조림 해가지고 아니지 아마도 아마도 밤조림 맞아. 너무 안 아마도. 달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았어요. 아. 네, 그래서 진짜 여기 집에 계셨네, 한번 가시면 힙스터가. 네, 그 힙스터 계셨어요. 코리안 힙스터가. 네. 네, 그럼 저희 다음 질문이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힙한 생활을 하고 있나, 내 라이프 스타일 중에 힙한 부분 이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힙스터 중에 힙스터. 네. 코리안 힙스터. 네. 네. 아마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저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한 그런 그러니까 느낀 걸로 치면은 이게 힙한 생활을 내가 하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아웃사이더, 뭔가 저항 정신 이렇게 되면 전 저항하지 않아요. 전 편한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제가 편하게 생각하는 그 생활이라는 게 그냥 제가 뭔가를 해보고 만들어보고 뭐 농사도 지어보고 이런 거라서 그냥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농사 지세요? 아, 농사를 작년에는 졌었어요. 그 친환경 농장 분양받아가지고 올해는 도봉에서 하고 싶은데 할 수 네. 있게 될지 모르겠고요. 우선은 아무튼 작년에는 이렇게 아주 초보적인 거 상추 심고 아욱도 심고 아, 시금치 심어가 시금치였나? 시금치 맞아. 시금치로 시금치 페스토 만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빵에다 발라 먹을 수 있게. 아, 여기서 함정. 그 시금치 페스토는 또 제가 아니라 또 은평구에 사는 아, 힙스터 솔직해. 분께서 아, 그건 있어요. 직접 깻잎이랑 고추를 기르셔가지고 그걸로 장아찌를 담가서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그건 맞죠? 그건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거 진짜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선물할 때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다이어트 음식에다가 장아찌 올려놨어요. 그 정도로 맛있었다. 계속 이거죠. 먹더라고요. 맛만 맛은 보겠다더니. 있었어요? 진짜 맛있나 보다. 네, 진짜 맛있어요. 그러시구나. 이야. 저희가 그래서 계속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소비자가 되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조금 되게 겸손하시더라고요. 오늘 좀 푸시해야 돼요. 그 힙스터가 우리 보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힙스터는 홍대에서 맥복 들고 다니는 애들이 힙스터잖아요. 맞아요. 감성, 인스타 감성. 그죠. 스타벅스에 출입 못한다는 없이는. 맞아요. 그렇지. 그러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힙스터와 우리가 만나는 힙스터의 차이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문화의 차이 아닐까요? 어쨌든 미국이라는 곳은 이 미국인의 말에 따르면 포틀랜드가 되게 이상하다, 기묘하다, 되게 이상한 곳이야라고는 하지만 그치만 그들은 되게 행복하게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라고 결론을 짓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자면 너 이상해, 너 왜 그렇게 살아? 쟤 되게 특이해. 그치만 쟤 행복하게 살고 있어로 끝나진 않죠. 쟤 그냥 진짜 특이해. 그냥 가까이 하지 마. 하이진이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나한테 막 소리를 그러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좀 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는데 네. 그 힙스터들을 따라가는 이유가 멋져서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일단 가치관 차이는 무조건 있는 것 같고 그쵸. 문화도. 근데 미국인들은 제가 미국을 한번 가봤을 때 걷지를 않더라고요. 그 동네 어딜 가든 버스도 잘 없고 그냥 걷질 않는다는 게 전 컸다고 봐요. 왜냐면 한국인들은 이제 보통 대중교통 이용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트렌드가 일어나는데 학생들은 대체로 걷잖아요. 네. 걸으면서 멋있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런웨이를 네. 걷는다 이렇게. 네. 약간 그런 것도 근데 외국인들은 결국에는 내가 목적지를 도착하는 데는 차만 이용하니까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굳이 내가 힙할 이유는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넓은 했었어요. 땅덩이. 그래.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 읽었던 책 중에 계속 얘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미국이 변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 지난번 거기에 나왔었나? 보면 그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폭발하고 나서부터 일본도 그렇게 변해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고도 성장이 의미가 없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자급자족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나 하는 것들 때문에 그쪽으로 변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그거를 그냥 트렌드로 받아들이는 거고 이 사람들은 생활로 받아들이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트렌드로 이렇게 많이 받아들일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게 저는 이런 힙한 이런 흐름들 를 솔직히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여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의 유행을 만들어서 이게 굉장히 너네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좀 앞서가는 라이프를 살 수 있는 거는 이런 모습이야라고 하면서 힙함을 그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힙하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요즘에 을지로 많이 소개하면서 힙한 카페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을지로 만들어 놓은 카페를 소개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더 이상 힙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지난 우리 녹음 저항이다. 전날 지난 우리 녹음 전날 거기서 즐기다가 새벽 3시까지 즐기신 우리 이양님께서 한번 와우. 거기에 을지로에서. 갔다 온 거구나. 정말 제가 예. 녹음한 그날 2-3시까지 있다가 그래서 녹음하는 동안 시체였었잖아요. 진짜 이렇게 그래갖고 방송 모니터링하는 그 날카로운 모니터가 이양은 죽은 거야? 오프닝하고 죽었나봐? 그랬죠. 근데 을지로 저도 약간 이렇게 인스타로 보거나 그러면 되게 약간 감성 있어 보이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약간 상업적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벌써. 근데 그런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좀 홍대 갔다가 상수동 점점 그런 데 갔다 이제 을지로인데 점점 그 주기가 짧아지는 것 같아요. 상업화 되는다는 느낌을 주는 주기가 약간 짧아지는 약간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 하나 또 저는 여기 이 책이 정말 공감이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안에 재미없었어. 아니 이 안에 내용들에 있어서는 너무 공감되는 내용이 많은데 네. 제목만 봤을 때는 그 힙이라는 단어 제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들었을 때 이제 트렌드 요즘의 트렌드는 힙하다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구나라고 사실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이 책도 그런 느낌이겠구나 하고 읽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읽다가 처음에 이제 출수를 읽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의하는 어떤 힙하다의 느낌은 저로 이제 대비해봤을 때 좀 체크리스트로 체크를 해봤어요. 이 책에서 해당 사항으로 나는 힙스터인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우선 결론은 저는 옛날엔 힙스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어떤 좀 편하고 편리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나는 그냥 다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노예가 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반성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이 책이 정말 나에게 너무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에는 브랜드 옷이 있다면서요. 자, 제가 여기 써놨어요. 제가 여기서 나는 힙한 생활을 하고 있었나. 알고 보니 저는 예전에 힙한 생활을 했던 것 같다의 체크리스트. 첫 번째가 저는 사실 리폼하고 구제를 되게 좋아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구나 이런 것도 리폼하고 그것도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가구도 리폼했어요? 네. 본인이? 네. 오. 자전거도 리폼하고 막 이렇게 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대형마트 이런 거보다 지역 동네에서 사는 거의 좀 이런 유기농이나 이런 거 되게 굉장히 추구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이어트 하니까 이제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마트 가요. 그리고 이제 의류를 구매하거나 이럴 때도 사실 이런 브랜드 있는 거보다 개인적인 이제 디자이너나 내 스타일링을 좀 나랑 스타일이 맞는 이렇게 좀 구매하기 힘든 이런 것들을 사실 구매하다 보니까 예전에 많이 들었던 말은 너 너무 좀 특이하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아이폰 맥 빠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사실 스마트폰을 친구들 중에서 제일 늦게 사용하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너랑 연락을 하려면 카카오톡이 너무 편한데 너한테 맨날 문자 보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첫 번째 핸드폰이 이제 아이폰이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쭉 아이폰을 썼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자면 내가 직접 뭔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제작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좀 슬픈 얘기인데 살이 점점 쪄가면서 이제 5에서 이제 66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사실 이 책에 보면 직접 이제 내가 필요에 의해서 생산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작하고. 그래서 그때 옷을 점점 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내 스타일에 맞춰서. 그래가지고 근데 살 뺄 생각은 안 하고 좀 쪄가니까 나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고를 좀 쳤어요. 어떻게?
사업을 했죠. 와.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66에서 이제 77 사이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쇼핑몰을 창업을 해가지고 이야. 저희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이제 저희 어머니도 고생도 하시고 이제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이제 어느 순간 들면서 나는 힙스터가 되다 말았다. 나는 이제 정의를 내리게 됐어요. 사실 이제 기억을 되찾아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실 예전에 만났던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너 정말 너무 평범해졌구나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네 평범하죠 저요. 왜요? 써미님 왜요? 네. 알아서 알아들을게요. 야, 포틀랜드에 있었으면 그니까. 사업가가 됐을 뻔했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 이제 미국이 배경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미국 아직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을 사실 좋아하진 않아서 좀 이렇게 반감이 있으면서 읽었어요. 근데 이제 읽다 보니까 되게 가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중에 나왔던 제가 이제 제이크루 이제 헤리티지 이제 옛날 브랜드의 이제 그 옷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제이크루 쪼리가 유행했거든요. 좀 힙하다고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네, 힙하다고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네, 그때 이제 제이크루 쪼리가 네, 유행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제이크루 쪼리 하나 사주세요. 쪼리 신고 쇼핑 가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막 샀는데 이제 얼마 전, 그러니까 한 3년 전인가? 3년 전에 이제 제이크루 가디건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이제 그냥 옛날 생각나서 산 건데 이 책을 보고 나서 이 제이크루에 대한 브랜드를 다시 한번 또 보게 됐고 여기 브랜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도봉산에 있는 브랜드도 있어요. 파타고니아? 네. 우리 도봉산 완전 힙해요? 제가 네. 2012년인가에 포틀랜드 관련된 책을 하나 샀어요. 뭐예요?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포틀랜드 가이드북 같은 건데 그걸 사고선 있다가 알라딘에서 갑자기 저한테 메일이 날라왔어요. 이벤트에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우와. 그래갖고 포틀랜드 왕복 항공권이 생겼어요. 네. 왕복 항공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갈 수 있는 게 1년 안에 가는. 엄청나다. 그래갖고 이제 그래 나 포틀랜드 가야지. 그래서 전 그 전까지 포틀랜드면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가면 뭐해 그냥 가서 돌아다니면 너무 의미 없지 않나 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기 시작을 했죠. 포틀랜드가 뭐가 있나. 근데 킴포크가 있더라고요. 킴포크가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점점 가야 되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일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더니 설마. 안 돼. 못 안 갔어요. 돼. 아니야. 진짜 비쌀 텐데. 나한테 별로 안 팔지 비쌌어요. 그때. 그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갈 때 양도할 수 없나? 그러니까 그 사람만 갈 수 있는 항공권이 딱 픽스가 되는 거예요. 결국 못 갔어요. 이럴 때 아끼다 똥 된 거죠. 그쵸. 아끼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똥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못 가니까 이제 더 많이 막 생각이 나면서 더 많이 생각이 나면서 책을 찾아보기 시작을 하다가 이거랑 비슷한 책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분이 지은 책인데 Who is Hipster라는 책이에요. 이게 문희연이라는 분이 쓴 건데 이게 네. 책이 반은 힙스터 관련된 얘기고 반은 뭐 그냥 그 힙스터 문화에 대한 얘기인데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우리나라 힙스터를 비웃는 거죠. 우리나라 힙스터들은 어떤 면에서는 가짜 힙스터고 심지어는 힙스터 감별법까지 있고 자기네들끼리 뭐 서로 누가 정통이니 뭐 이런 얘기까지 한대요. 나 네. 갔다 와야겠어.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에 힙스터 문화의 쭉 정점으로 가는 게 힙스터는 결국 로컬 문화라는 거예요. 로컬에 집중하고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힙스터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포틀랜드하고 일본의 BA라는 도시가 있어요. 홋카이도에 있는 도시거든요. 저도 그때 일본 한번 살짝 들렸다 온 도시인데 그 도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힙스터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게끔 만드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로컬에 산다는 거죠. 근데 BA나 이런 데는 홋카이도는 워낙 인구 밀도가 떨어지니까 집을 무상으로 대여해 준대요. 그냥 빈 집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외지인들한테 무상으로 대여해지고 여기서 살아라. 여기서 너네가 자유로운 뭘 하든지 상관없다. 그래서 그런 계약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소개해준 다른 분의 책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그냥 무상으로 산 적도 있어요. 저 이게 들은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번 들은 것 네. 같아요.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BA 전도사님. BA는 정말 가볼만 해요. 네. BA는 거기 차 빌려서 타고 다니면, 차가 4륜구동이라도 드리프트 하는 것처럼 다닐 수 있어요. 우와. 왜냐하면 눈길이 엄청 미끄러워서 안 되겠다. 나 초보 안 돼. 안전하게. 가라고 하시는 거 맞죠, 지금? 근데 경치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설경 중에서는 거의 최고예요. 네. 끝도 없는 눈밭 가운데 소나무 하나 딱 서 있는 거. 그거 그거잖아요. 뭐요? 후쿠오카인가? 아니. 후쿠오카? 삿포로. 네, 삿포로 훨씬 위에거든요. 디테일이 좀 떨어져. 아직 힙스터 되려면 멀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도 그리고 포틀랜드가 여기도 우리 책에도 보면 있지만 산악 지형과 또 로컬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보면 도봉 충분히 할만해. 포틀랜드처럼 할만해. 그리고 보면 킹포크라는 문화가 그 자기 동네 친구 문화잖아요. 맞아요. 근데 20대는 별로 안 그러는데 40대, 50대는 이 동네 엄청 친하거든요. 맨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술 처먹고 맨날 그러고 있는데 금요일만 되면 여기 호프집이 꽉 차요. 그리고 텃밭 문화 얼마나 많아요. 텃밭 여러분 텃밭 안 해보셨죠 두 분은? 아마님이 왜 두 분 이렇게 왜요? 찝어요? 저 무스골 저 어릴 때. 나 지금 억울하다. 나 옛날에 힙스터였는데 이런. 맞아. 텃밭 하면 왜 나눠주는지 아세요? 물건이 너무 많이 나와. 맞아요. 거기 상추 심으면 한 집에서 못 먹어요. 맞아요. 깻잎도 한 집에서 못 먹고. 맞아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라고요. 맞아요. 그 사람이 착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아마님. 제가 나눠주면 전 착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아마님은 쌤으로 나눠주지 않아요. 요리해서 줘요. 맞아요. 노동을 넣어서. 요리해서 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동네도 텃밭 엄청나게 많죠. 뭐. 이번에 이제 곧 또 오픈하잖아요. 네.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소문 내지 마. 도봉뉴스지에 나갔어. 도봉뉴스지에 나갔는데 뭐.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도봉하고 비슷하지 않나? 포틀랜드가 막 어거지를 맞추면. 어거지로, 네.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주변에 이렇게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지역 소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아, 그래요? 생산 안 하고 소비.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가방을 만드셨다고. 아마님이 크게 아니에요. 제가 그 만든 건 가방 아니고. 살 때 옆에 계셨거든요. 강매는 아니었어요. 강매는 아니고 이제 마음이 가서 이제 산 건데 이제 저한테 출장 다닐 때 일하면서 외고 다니라고 이제 가방을 하나 이제 보내주시면서 이제 전 입금을 했습니다. 전 샀죠. 근데 출장을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가방에 그 레이스 뭐냐고 내 취향인데라고 이제 하고 싶은데 살짝 취향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지만 사실 주변에 굉장히 이렇게 지역 안에서 생산하시는 분들, DIY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소비하는 또 사람도 되게 많아지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자꾸 아마님한테 저희가 권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찬을 만들어라. 팔아주는 건 우리가 해줄게. 김치를 실패해가지고 자신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반찬인 김치가 하나는 짜고 하나는 싱겁고 안 김치 되겠더라고요. 빼고는 괜찮더라고요. 김치 빼곤 괜찮아요. 근데 김치는 진짜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 뒤에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다음 회에 또 도봉과 또 힙한 생활혁명을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저희 오늘 방송 소감 어떠셨는지 217님. 지금 나한테 손 붙였지 안 할 건데.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그죠? 너무 별로 그런 좋아. 말 얘기 많이 안 하셨는데. 얘기 별로 안 했어. 전에 비해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거 많이 했어. 많이 했지. 강제적이었지만 굉장히 뿌듯하고 뭐 곧 2부가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미국 갔다 왔다잖아요. 미국 어디 가셨어요? 전 미국 LA랑 그쪽. 라성을 다녀오셨군요. 힙스터야 역시. 역시 힙스터였어. 전 멀었습니다. 힙스터였어.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힙스터. 네. 고양이 저는 힙스터. 근데 힙스터라기보다는 진짜 힙스터를 꿈꾸는 사람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힙스터를 직접 경험했던 건 하이지니님인 것 같아요. 구힙스터. 네. 구 힙스터? 누가? 우리 이양님, 어머, 불안이요. 불안이요. 지금이 힙스터 아니시라고. 말다 너무 힙스터 아니시라고. 힙스터 아니시라고. 내가 아니라고 했지만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지. 남이 나 얘기하는 거 안 돼. 아, 그치. 아무튼 힙스터 여기에서 되게 부러운 삶의 내용이 나와 있었어가지고, 네, 이렇게 나도 살고 싶다. 어떤 거예요? 어떤 건데요? 도시농업하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만들어 쓰고 전 힙스터는 아닌 것 같아요. 만들어 안 쓰거든요. 약간 부분 힙스터? 드리머. 힙스터 드리머예요. 꿈나무. 네, 꿈나무.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저는 힙스터를 꿈꾸는데 힙스터는 솔직히 아니에요. 왜요? 네? 저는 사실 편한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는 없는데, 근데 늘 꿈꾸는 이상향은 결국은 이거고, 결국은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늘 꿈꾸고는 있어요. 그래서 좀 남들처럼 살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나만의 색깔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저한테 선물해 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힙스터는 아직 아닌 것 같고, 개인적 판단은. 그리고 저는 이거 딱 읽으면서 우리 셋이 아마님이랑 하이지니님이랑 얘기를 나눌 때 저는 솔직히 읽자마자 이거는 2년 전에 읽었지만 읽고 나서 이제 다시 읽기 시작했을 때 딱 아마님이 생각났다. 그냥 아마님 얘기다. 먹거리 얘기해서. 네, 그리고 이제 옷이나 의류에서는 사실 하이지니님이 생각났거든요. 아까처럼 지역 그런 걸 많이 소비를 하시고 지역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최대한 소비하시려고 돈 노력. 많이 쓴다고 그래요, 지금. 진짜 많이 써요. 그럼 마켓 가면은 막 지갑이 막 계속 열려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인색한 편인데 두 분을 보면서 좀 저렇게 살아도 그래도 사라질 수 있구나. 그렇게 살아도 이거 무슨 느낌이지? 칭찬 맞죠? 네, 돌려 칭찬이에요. 까버려. 칭찬 아이, 맞죠? 칭찬입니다. 그래서 지향하고 있다 이 정도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 책인데 얘기 나눠서 좋네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예전엔 정말 내 자신, 나 스스로 이 문화를 좀 선택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삶이 팍팍해서 그런지 그런 생각 안 하고 정말 그냥 편한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계속 화가 났던 거는 나는 왜 예전에 있었던가라는 생각에 사실 여기 책에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어요. 린넨 셔츠 입고 되게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뭐 네. 반스 신발, 컨버스. 제가 반스 컬렉션 아직도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반스는 갖고 있으니까 약간 힙스터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체크를 하면서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을 보면서 좀 생각났던 건 저도 이 도봉이라는 지역이 좀 생각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차차 2부에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네. 아무튼 이 책을 또 만나게 돼가지고 또 제 인생에 또 혁명이 한 번 더 일어나지 않을까.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도 이제 이 책 읽고 되게 와닿았던 게 옛날에는 더욱 많이 사고 그런 거에 집중했다면 이제 더욱 좋게 하는 그런 걸 산다는 거가 되게 와닿았고요. 왜냐면 저 요즘에 계속 집을 치우고 있는데 제가 이 동네 이사를 안 간 지가 제가 5살, 4살 때 이사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25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4살? 네. 25년? 25년이 넘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너무 집이 많은 거예요. 정리를 안 하니까. 그래서 맨날 좀 버리는 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이제 그러고 나니까 뭐 살 때도 버릴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버리는 데도 돈 들잖아요. 뭐 버리는 것도 다. 뭐 스티커 붙여서 버려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살 때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진짜요? 네, 좀 그래서 와, 너무 대단하다. 미니멀한 삶을. 네,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책을 7만 원치 샀지만 그래서 하여튼 뭔가 좀 그런 것이 좀 와닿았고 그리고 저는 좀 생각한 게 공정무역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하는데 근데 요즘은 약간 그런 것도 약간 마케팅 수단으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맞아요. 너무 그런 공정무역이라고 나오는 것도 너무 많고 정말 이게 그런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 약간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야채나 이런 것도 다 갖다 쓸 때 먹으면 제일 맛있잖아요. 네. 근데 도시에 살면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좀 더 지역에서 진짜 생산하고 바로 소비할 수 있는 좀 그런 맞아. 문화가 제철 음식 먹고. 예, 그런 문화가 생기면 좋겠다. 저 어디서 들었나 그랬는데 그 어촌에 사시는 할머니가 서울 사람들 불쌍하다고 이걸 이렇게 맛있는 거를 바로 이렇게 먹을 맛있는데 맞아. 그거를 못 먹는다고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해산물 안 좋아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가 에이스 호텔. 맞아요. 저도 네. 그 부분 좋았어요. 에이스 호텔이 다른 에이스 호텔 책에 보면 그건 이제 재개발이잖아요. 뭐 원래 낙후된 시설이나 아니면 그 황폐된 시설을 호텔로 잘 만들어서 지역의 네.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지역의 도시의 문화를 바꾸는 그런 곳이 이제 에이스 호텔로서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건데 도봉구도 이제 지금 뭐 한참 그 도시 재생도 하고 또 그런 새로운 뭔가 문화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뭐 그건 이제 지자체 사항 자체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들도 에이스 호텔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선 각 개인은 어떤 부분에서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 하는 생각들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나도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마을 인싸클럽 제3회에서는요. 저희가 사쿠마 유미코의 힙한 생활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다음 회에서는 우리 도봉구에 펼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인싸클럽은 마을의 인사이트를 주는 책을 들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님, 217님, 성희님, 하이진님, 비니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 이양, 연출 박영록,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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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나오면 하는 거였나?